네, 이렇게 차세대 이동통신, 5G 시장을 둘러싼 업체 간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. 그럼 이 삼성전자가 왜 본격적인 장비 경쟁을 예고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이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. 네. 사실 소비자들은 이 5G 장비라고 하면은 참 낯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직접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네. 아니기 때문에. 근데 삼성전자가 나선다고 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긴 한가 봅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5G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미래 가치는 물론 시장 가치도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한 보고서 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나 헬스케어 등 이 10개 산업 등의 5G가 제공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는 오는 2030년까지 약 47조 7,5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. 이 규모라면 해당 연도의 국내 총생산 예상액의 약 2% 수준이다라는 분석까지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본다면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또 최근 이 휴대전화 산업에서 중국 저가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. 네. 삼성전자로서는 이 휴대전화 산업 이외의 어떤 수익 사업권을 좀 다른 방면에서 좀 찾아야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상황입니다. 또 특히 이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 중국의 샤오미가 다시 한번 저가폰을 내세워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삼성전자로서는 휴대전화 점유율을 더 뺏긴 일을 좀 막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의 어떤 다변화를 꾀하는데 이 5G만큼 매력적인 시장도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국내에서 이 5G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?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이 5G 시장에 좀 쏟아부을 돈의 규모가 약 20조 원 가량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가 내년 3월에 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 향후 있을 이 다른 나라의 수주 경쟁에서도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삼성전자나 화웨이가 우리나라 이 장비 선정에 좀 공을 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작이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화웨이가 경쟁을 할 것이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얘기인가요? 그렇습니다. 또 이미 이 김영기 삼성전자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던 이 김영기 삼성전자 사장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을 20%까지 달성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드러낸 목표까지 밝혔습니다.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네트워크 사업부 등을 계속해서 좀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은 화웨이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28%로 가장 높고요. 에릭슨과 노키아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 이 5G 장비 업체 선정은 언제 이루어집니까? 이르면 다음 달 아무리 늦어도 10월 전 정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장비 업체가 좀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내 이통사별로도 이 다른 장비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. 특히 후발주자인 LG U+의 경우 20에서 30% 정도 이 장비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보안입니다. 장비를 설치하려면 이 5 통신의 어떤 전반적인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장비 업체에게 어떻게 보면 그 설계도 우리나라 그 보안에 대한 노출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명시적으로 화웨이라는 특정 업체로 또 배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칫 잘못됐다가는 중국과의 통상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통 3사 CEO를 만나는데 이 자리에서 장비와 관련돼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.